미국의 대형 사모대출 펀드가 환매를 중단했는데요. 금융위기 전조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펀드 한 개를 환매를 영구 중단 공지, 금융위기 직전 연상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폴로, 아레스 등 사모펀드 주가 하락세, 블루아울도 이렇게 그러하고요. 블루아울 펀드의 환매 중단 이렇게 나왔는데 뉴욕 증시에서 주요 사모펀드 주가가 급락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채권이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손실이 이제 커졌을 때 또는 손실이 커지기를 쉽게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지를 못하거나 바꿨을 때 이제 이렇게 장부상의 손실이 현실화돼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손실을 겪는다 또는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못하는 그 뭐랄까 자기들이 미리 선물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틀림없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망이죠. 그래서 이게 부분을 블루아울 캐피탈이 환매 및 부채 상환 자금을 위해서 세계 펀드에서 총 1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미국도 한국도 세계 사상 최고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우리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탈의 세계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캐피털 코프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손해가 나니까 이것을 다시 돈을 되돌려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게 사모펀드에 돈을 믿고 맡겼는데 얘네는 돈을 나한테 주지를 못하게. 그런 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블루아울 캐피털은 최근 1년 새 주가가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돈이 날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돈 되돌려 받을 길이 없어요. 운영을 할 때 그것을 확약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날아가도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90%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모대출 쪽으로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블루아울의 다른 펀드와 합병하는 방안까지도 추진했는데요. 합병 계획이 철회됐고 사모대출의 불투명성과 어디다 투자하는지 알 수 없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대출 업계가 가령 AI 업체 엔트로픽이 AI도 오고 클라우드 코어크를 선본 이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업 다양한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소프트웨어 사모펀드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AI 때문에 압박을 받으면서 손실을 내고 있나 본데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기업을 대출을 해줬는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업 대출 부실화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연쇄가로 대출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해요. 대출을 잘 못 해주게 되죠. 다른 사모펀드나 은행권에서도 그럼 좀 더 철저한 손실이 현실화됐으니까 철저한 이것을 자기네들이 사전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아예 차단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 8월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펀드 3개 환매를 전격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 손실이 확실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저기 선물 투자를 했는데 틀림없이 엄청난 손실이 맞았으면 괜찮은데 선물 투자했는데 작살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돈을 되돌려 주지 못하게 되는 여기서 사모대출 시장의 신용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 증시의 사모대출 비중이 큰 사모펀드들 주가가 일제히 급락을 했다. 블루아울 캐피탈의 10% 급락, 돈을 되돌려주지 못하니까 이들 주가도 RS 매니지먼트 마이너스 5%,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거 사모대출 시장이 이거 전체가 다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전체가 다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KKR 마이너스 3, 블랙스톤도 마이너스 6%, 주요 대명 사모펀드도 일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것이 금융위기 전조냐라는 대출인데 못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출을 못 해주는 거.
대출을 은행권 제도권에 의해서 이들도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나 미국의 중앙은행도 적극 대처하지 않겠어요. 월가가 불길한 존재에 초긴장하고 있다. 근데 뭐 사모펀드들에게 함부로 돈을 투자를 못 하겠네요. 그죠? 사모펀드들에게 함부로 투자를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금융위기 되기 시작됐다는데 지금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제가 반도체 관련 기술을 다 내고 있는데 미래 물론 제주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지금 저기 제 페이스북에 다 들어가 계신데 김정은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주요 의원들이 한 50명 이상 팔로우하시고 인도 정부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광고를 내시더니 대형의 정부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본부 경찰청 그다음에 외교부, 보건복지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정보 등 산업청 수십 군데가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래도 이제 팔로우까지 100군데 넘게 들어. 저는 팔로우 사기 치지도 않고 광고는 제가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어디 있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쭉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쪽이 이제 그래서 제 기술이 YTN에 소개한 정보출연 연구기관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이게 좀 지적재산권 문제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제 기술을 썼다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위해 있지 않고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대만도 전 세계에서는 한국 허락받지 않고 제 기술을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허락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 이런 부분을 채권 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함부로 썼다가 결국 1조 원 예상씩 이렇게 남의 기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불법이라는 것, 국제협약과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기술 써도 되는가? 그럼 우리가 삼성 기술을 갖다 중국에서 가져갔을 때 언론에서 난리친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도 마찬가지고 무법천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한국을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을 위해서 무법천지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시스템의 나라인데 무법천지로 지적재산권을 위반하고 무법처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황당한 대통령부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린다면 대통령도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수밖에 없는 뚜렷하다면 그런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죠. 의원도 그렇고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라든지 통신 기술이라든지 첨단 산업의 제 기술이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제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술을 떼어놓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은 구형 기술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대거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데 받아줄 세력이 없다 그러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그래서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들이 동시에 고민에 빠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 기술주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구형 기술로 진짜로 간다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모펀드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으로 가게서 대거 손실을 입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히려 기업이 그것을 기술을 샀을 때 전 세계로부터 기술료를 걷어들이거나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터질까봐 미국 공포 확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오르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 시장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석유도 사실상 가스도 이전만큼 이제 못하게 될 것이다. 수소선수 생산률에 제 방식의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하청에서도 무한정 이렇게 전기로 생산하는 희한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들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정보기관들이 보고 있었던가 봐요. 우리나라 국정원은 미국 CIA, FBI 방첩기관들이 제 기술을 보고 있다가 MIU, 뭐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중국 정보부도 캐나다 정보부도 들어오고 인도 국가 차원에서 들어오고 이스라엘 국방부 군도 들어오고 미국 부대가 한 100몇십 군데 팔로우를 하시더라고요. 백악관 자체에서 팔로우를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개인적으로 저는 팔로우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로셜 로펠러가도 팔로우 하시던데 뭐 이게 러셀 상원이라든지 캐나다 인도 정치인들 인도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총리 뭐 이렇게 장관들에서 대거 팔로우를 하시다. 중국도 정보기관이 들어왔어요. 중국도 정보기관이 들어와서 페이스북에 팔로우를 하셨는데요. 특히 자신들의 존재를 저한테 드러내신 거죠.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광고만 하다가 드러냈는데 아마 정보기관들이 보고 있다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정보기관들은 전 세계 주요 어떤 기술들을 수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니고 제가 강의까지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들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무단으로 제 기술을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어떤 데서도 이런 데서도 제 기술을 사용하시 퀄콤이 됐든 어떤 데든 중국 업체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신장 붕괴가 시작됐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